자, 한뉴스 코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준비했는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을 한다. 첫 번째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FSB 암호화폐 감시체계 가동 G20 회의에 화두가 될 것인가? 라는 소식을 두 번째로 가져왔고요. 마지막입니다. 코인베이스 증권사 인수 승인받았다라는 좋은 소식을 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소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세계 최대 이제 자산운용사 블랙록이라고 하면 자산 운용 규모가 최소한 최대 6천조 이상 이렇게 운용을 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데, 예. 자, 블록록에서 결국에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도 시장을 진출한다고 해요. 예. 어제자에도 이 소식 때문에 굉장히 급등을 이제 보여줬었는데, 예. 결국에는 따로 이렇게 거래소라든지 또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이렇게 매매를 하는 이태 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뉴스가 나와졌습니다. 자, 오늘 이 가상화폐 시장을 좀 상승시켰던, 그렇게 좀 분위기 좋은, 좀 흐름을 만들어줬던 그런 뉴스다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과언이 아닌 그런 좋은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블랙록이라는 자산 운용사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VC들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큰 손들이 이제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블랙록, 과연 이 회사가 어떠한 회사길래 이 투자 소식만으로도 이렇게 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프로 전문가님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 이 블랙록이라는 투자 자산 운용사는요, 지금 6,416조 원의 천문학적인 말도 안 되는 투자 금액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세계 최고의 최대의 좀 자산 운용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레리 핑크라는 CEO가 있습니다. 자, 이 레리 핑크 CEO는 그동안 이 가상화폐 시장과 이 블록체인 그렇게 안 좋은 입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낙관론적인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요. 낙관론적인 입장을 펼친 게 아니고 그동안 상당히 비관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그런 CEO였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블랙록에서 가상화폐 투자 소식, 이 투자 소식만으로도 자, 입장이 바뀌었다. 이제는 사람들에 대한 인지가 바뀌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최근 얼마 전에 인터뷰까지만 하더라도 이 레리 핑크 CEO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블룸버그랑 좀 인터뷰를 진행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돈 세탁 지수다라고 좀 얘기하면서 그만큼 가상화폐 시장을 불신하고 상당히 안 좋게 봤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팀을 신설했다라고 좀 밝혀졌고요. 사실은 이 연구팀은 구성한 게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밝혀졌었고요. 자,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 핑크 CEO께서 직접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회사, 그러니까 내 회사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배우는 학생과도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도요. 앞으로 가상화폐, 지금까지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큰 수요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공부함으로써 앞으로의 시장을 좀 대응하겠다라는 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블랙록에 대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상화폐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저번에 저희 코인 119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 그동안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그려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가상화폐 매집은 오히려 더 30%나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각 기관 관계사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현재 금융 투자 시장에 상당히 흥미로운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형 금융회사, 그리고 JP모건이라든지 그리고 이 블록체인 마윈 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론적이었던 사람들이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는 긍정론적인, 그리고 이제 투자 앞으로의 상승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기관의 유입이 점차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 블랙록입니다. 세계 최대의 투자 자문사입니다. 투자 운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블랙록의 유입을 통해서 나머지 기관들, 현재 눈치 싸움을 하고 있고 눈치를 보고 있는 기관들도 하나둘 점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좀 판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자, 가상화폐 또 이제 기관 투자들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건데,
자, 이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이미 시작을 했었죠. 이렇게 시작되면 자, 뭐 두 번째 뉴스 또 세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앞으로는 투명한 시장 규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가상화폐에 대한 상품, 투자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이 중국계에 아직 유입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계 유입까지 들어오면 더 큰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좀 짧게 지켜봤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연관되어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뉴스 바로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죠. FSB 암호화폐 감시체제 가동. 자, G20 회의 화두되나라는 뉴스가 나와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젠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저희가 지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고 이 가상화폐 시장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G20 금융 정책을 좀 조율하는 금융안정회입니다. 금융안정회가 G20 회의 관련해서 자, 앞으로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모니터링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자, 이게 뭐 이 금융안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닌 각 글로벌적인 각 국외 이제 금융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은행이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각지 글로벌 금융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라고 나와졌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가상화폐를 한 나라의 정책이 아닌 전체 세계의 정책으로 같이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주면서 자, G20 회의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이슈와 더 큰 화제가 되고 있고요. 자, 이 발언에 관련해서 자,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또 얘기를 했던 게 또 다시 한번 뜨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가 이제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자, 하지만 암호화폐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블록체인 관련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좀 불안한 거를 좀 대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제 G20 재무장관을 앞서서 이제 금융안정위원회가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의 가상화폐 정책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뭐 그렇죠. 암호화폐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인데 3월 달에도 G20 재무장관 회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암호화폐 규제는 일단 보류한다. 대신에 이제 암호화폐 각국의 제한, 가이드라인을 7월 달까지 가지고 와라는 숙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막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시킨다. 이거는 확정된 사실이고요. 하지만 앞으로 어떠한 규제를 통해서 또 이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될지 그리고 과연 이 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첫 번째 뉴스와 마찬가지 블랙록 같은 기관 투자자들 또 거대 투자자들을 유입시켜줄 수 있을지 이런 것은 G20 재무장관 회의가 나오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와줄 것이고요. 그거는 이 코인19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까지 바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블록록 자산운용사에서 6천조에 대한 투자를 블록체인에 이제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블록체인의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블록록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한 건 아니지만 진입을 하려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JP모건 뭐 다 같이 이렇게 글로벌 IB 은행들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블록록 자산운용사도 일정 금액 투자 금액 일환으로 해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또 뭐 코인19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면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내용 같은 경우는 공개할 예정이니까 계속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결국에는 뭐 재무장관 회의가 뭐 예정이 돼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보안 관련 결국에는 뭐 정부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생태계를 유지할 것이냐. 자,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안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심심하면 해킹, 올라갈만 하면 해킹, 이런 문제는 이제 사라지고, 이제 반대로 돼야겠죠. 이제 뭐 올라갈만 하면 또 누군가 기관 투자가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더 상승, 또 어떤 기관이 또 이제 합세해서 계속해서 상승, 이런 부분들이 소식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마지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에서 증권사 인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 또한 또, 그 암호화폐 시세를 상승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키스톤 캐피털사에서 결국에는 인증을 받았어요. 증권사 이제 그 승인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블록체인 기반해가지고 토큰을 주식하고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게 플랫폼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증권형 토큰이라고 그러죠. 증권형 토큰이라 그러면 새롭게 뭐 주식에서 만든 블록체인 주식 이런 용도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주식하고 같이 같은 HTS죠. 여기에서 이제 매매가 가능한 건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일단 뭐 스위스에서는 뭐 식스거래소,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이제 증권과 같이 하는 HTS 안에서 좀 이제 접목시켜서 같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좀 밝힌 상태죠. 자,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호재인데, 자, 이번에는 이 미국에서 드디어 이제 코인베이스가 SEC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는 아시다시피 뭐 피스톤 캐피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 또 블록체인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거래소였는데, 자, 이번에 SEC의 승인을 받으면서요, 이제 코인베이스는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 증권이라든지 그리고 증권 중개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투자 고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코인베이스 누구나 알고 있는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코인베이스는 자, 가상화폐 관련 기술들을 새로운 계열사에 적용하고요. 이 증권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 이제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상화폐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제 가상화폐 관련 지속적인 상품들을 또 출시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완벽한 제도권 내에서 상품을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 투자들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이제 유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상당히 좋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 뭐 코인베이스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 달 2일이었죠. 2일에도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 전용 수탁 서비스를 좀 출시했던 그런 거래소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좀 보여주면 되겠고요. 자, 그런 수탁 서비스가 진행되자마자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 진출을 역시나 또 앞당겼었죠. 지속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 했었고요. 그리고 큰손들의 유입을 좀 환영하고 큰손들의 유입을 좀 촉진시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각 거래소 내에서 먼저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촉진 그리고 이제 거래소 그 제도권 내 편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하나하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인119 방송을 통해서 자, 지난달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가상화폐 시장을 허용하냐 안 하냐, 규제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로 언제 편입한다면 이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큰손은 언제 들어오냐. 앞으로 이제 호재성의 이슈,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만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G20 재무장관회의랑 좀 겹쳐서 보시면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보안에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고요.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한 거래를 좀 많이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20 재무장관회의 각 국의 높은 이제 기관들이 이 보안을 마련해주면 각 거래소에서는 관련 상품들을 출시하고 또 이제 관련 시스템들을 구축하고요. 이렇게 맞춰서 갈 수 있는 증권거래소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총이 높은 이제 메이저 코인들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투자를 하고 언제 잡아야 될지는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같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 TV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말들, 다 하지 못하는 이런 호재와 악재거리들 같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